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개인사편찬위원회의 주인공은 후자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백제의 고도 익산 왕궁.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심신수련이라도 하는 걸까? 무술을 선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네, 저는 익산시에 있는 7번째 공주 유칠선입니다. 부드러우면서 절도 있는 품새. 유칠선 씨의 직업은 전문 무예인. 직업은 익산시에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하고 있고요. 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 전시관을 찾은 사람들에게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그녀. 처마처럼 올라갔어요. 아침에 밥을 먹다가 우연한 기회에 TV에 모집한다는 자막을 보고 그냥 우연하게 신청을 한 거죠. 운명처럼 찾아온 문화관광 해설사.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게 첫 번째 가장 좋은 거고요. 내 지역의 문화를 나로 인해서 모르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일단은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차 지도사범, 기후 해설사, 음식 해설사, 갯벌 해설사, 동물원 해설사, 마을 리더. 유칠선을 수식하는 다양한 직함만큼이나 그녀는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줬을 때 좀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공부를 한번 해보자. 조경 쪽의 이학 박사. 공부가 취미라는 유칠선 씨. 뭐 하나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는 익산의 똑순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되시겠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기지 않으면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즐기자. 모든 건 즐기자. 매일매일을 처음처럼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의 일을 즐기는 유칠선 씨. 활력 넘치는 그녀의 인생을 만나보자. 문화관광 해설사 유칠선 씨, 박수로 모셔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좀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굉장히 달라 보여요.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십니까? 근데 좀 전에 화면에서 봤던 그 무술은 어떤 종류의 무술인가요? 그거는 소림사에서 스님들이 예. 매일 앉아서 자선을 하잖아요. 네. 자선을 할 때 기가 막힌다고 그러죠. 혈자리가 막히고 눌리고 그거를 풀어주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 순환을 돕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직업이 문화관광 해설사신데 네. 그 무술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죠? 소림사에 네. 유일하게 한국말을 하시는 옌체 스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우리 전라북도에 오셔서 그때 인연이 돼서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부터 기대되는 유칠선 씨의 역사서를 본격적으로 편찬해 보겠습니다. 네, 팩트 임팩트 임지웅이 프로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유칠선, 7번째 딸이라 하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 칠선. 1960년 김제 청하면에서 태어나서 원광 여자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30살 나이에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합니다. 그곳에서 농학을 전공을 하고요. 또 우연한 기회에 2001년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 그녀는 나이 50에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합니다. 숲 해설사, 음식 해설사, 기후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 갯벌 해설사, 동물원 해설사까지 공부해서 남주는 친절한 칠선 씨,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사자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네. 갯벌 해설사 뭐 다른 것들 뭐 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음식 해설사는 네. 우리가 지금 음식들이 보면은 예. 옛날 전통 슬로푸드가 아니라 예. 인스턴트 푸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옛날 전통 음식들을 잃어버려요. 지금 아이들한테 신선로를 딱 갖다 놓으면은 이게 뭐야? 그 신선로라는 자체 우리 전통 음식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음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음식의 연유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기호 해설사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네, 우리가 보면은 2000년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후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빙하들이 많이 녹잖아요. 네. 그 기후 변화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고 우리가 또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네. 하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야, 공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는 일이 하나에서 둘, 셋, 넷, 다섯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그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그 일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셨는지 예,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언니가 출근하는데 언니 잘 갔다 와 하는데 와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TV에서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2002년도인데 문화관광 해설사 그때는 문화유산 해설사 네. 문화유산 해설사를 모집한다고 자막이 딱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저거 참 재밌겠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저거하고 관계되고 또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다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다면 굉장히 좋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던 거죠. 근데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렇게 좀 와 닿았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운명이면 꽂힌다 그러잖아요. 꽂혔군요. 운명이면. 아니 필요 확 왔던 거죠. 그 정도로 좀 강하게. 예, 관심이 없었다면 스치고 지나갔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하는 일이 그쪽 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해졌던 거죠. 그쪽 일이라고 하시면 어떤 얘기? 제가 전라 우도농악 예. 7-9호 전수 조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양파 같으신 분이에요. 이거 뭐 계속 지금 얘기 몇 마디 안 나눴는데 몇 가지가 나오는 줄 모르겠어요. 네. 근데 명칭이 네. 문화유산 해설사 처음에 이제 TV 자막 보고 그렇죠. 신청하시고 시작한 건 문화유산 해설사인데 네.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관광 해설사로 맞아요. 네. 네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좀 다른가요, 역할이? 그렇죠.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가서 있을 때는 2001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사 이 명칭이었어요. 즉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바로 오시는 내방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 예. 네. 이렇게 해서 2001년도부터 그게 이제 제도화가 돼서 가는데 2005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이 바뀝니다. 즉 범위가 더 넓어졌다라는 거죠. 관광까지 이제. 그렇죠. 관광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되죠. 네. 자, 음식도 책임져야 되고요. 자, 생태도 책임져야 되고요. 마을도 책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도 책임져야 되고요. 네. 즉 문화유산이라는 작은 범주에서 테두리가 큰 범주로. 그 문화관광 해설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네. 많은 진짜 문화재나 관광지들을 다녀오셨을 텐데 네,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세요? 제가 지금 있는 익산 왕곡류 유적지예요. 네. 제가 백제시대 때 날마다 왕비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올라가서 있으면 저는 왕비거든요. 지금 딱 왕비 같으세요. 네. 그렇죠. 백제 문화권 하면 모두 다 공주 부여를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백제 문화권에 익산이라는 지역이 큰 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백제 문화재들은 내장 문화재예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재들이 극히 한정돼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발굴을 통해서 아하, 이 익산의 백제 문화재가 굉장히 백제 시대 때 중요한 역할을 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엄청 사랑하게 됐죠. 사랑하게 됐다. 네. 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공부하시면서 본인이 나중에 좀 깨달은 거나 배우거나 한 내용들도 좀 있으시겠죠? 많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공부하는 건 욕심 부려라. 내 스스로 공부하는 건 욕심 부리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다가 움켜쥐지 말고 다 나눠줘라. 나눠줘라. 남 줘라. 예.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한 발 아니면 1시간 먼저 그 정보를 알았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분들도 그 정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봤자 이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풀어 놓을 때 와, 저 사람이 이런 것도 알고 있네 할 때 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풀어놔라.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네. 그렇게 지식은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라. 네. 예. 근데 어떻게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저 말직 많이 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은 학생들, 같은 아이들끼리 다녔으니까 뭐 뻔히 달잖아요. 마을에서, 네. 면단에서. 그런데 남학생들 많이 때리고 다녔고요. 본인이요? 본인이요? 남학생들을요? 때리셨다고요? 많이 때리고 다녔고요. 그래가지고 그 남학생 할머니가 쫓아오셨어요. 우리 3대 독자를 이렇게 때렸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날 집을 못 들어가고 아버지한테 혼났가니 밖에서 배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딸이 7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제가 아들이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던가 봐요. 어릴 때부터 그냥 머리를 아주 짧게 그 남학생같이 그렇게 치고 다녀가지고 그 머리 짧은 것 때문에 그 선운사에서 제가 비구니 스님으로 비구니 스님으로 선운사에 갔더니 이렇게 생긴 비구니 스님이 다가와서 해석을 해주시더라. 해설을 참 잘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가 승려가 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로 출가를 하셨네요. 네,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사로 뭐 활동을 하신 게 2002년부터였고 그 전에는 사실 다른 일을 하셨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했다고 네, 들었는데 직장 생활을 어떤 했어요. 곳에서 직장 생활하셨나요? 그것은 그 일본 고유 의상인 하오리천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그 하오리천을 네. 직접 100% 수작업을 수공예거든요. 그걸 해서 그때 많이 수출을 했었어요. 그 공장에.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죠. 네, 공장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버님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러잖아요.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아이가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본인들의 심성이 스스로가 나이 먹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건 알잖아요. 네. 그리고 내 몸을 이용을 해서 하면은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충분해요. 네. 뭐 어떻게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여기에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고초부터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농학을 전공하셨어요. 네네. 농학을 특히 뭐 전공한 이유는 있을까요? 원래 관심이 그쪽에 많이 있으셨어요? 이제 그쪽에 관심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1차 산업이에요, 우리는. 쌀은 남아 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식량의 자급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 1차 산업에 관심이 좀 있었던 거죠. 네, 농학과를 졸업을 하면 뭐를 하시려고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농사를. 실은 저희 집 시골에 땅들이 엄청 많았어요, 시골에.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뭘 해볼까 하고 들어갔어요. 야, 가진 게 땅밖에 없으니까. 땡땡거리고 살고 싶어서. 근데 지금 뭐가 잘하고 있나요? 그 땅이? 지금은 정원수가 잘하고 있어요. 정원수가? 하여간 정말 양파세요. 네. 그 법대생이랑 맞짱을 뜨셨다고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남학생들 때리고 다니고.
워크숍이 있었어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법학과 그 호기 있는 오빠들이 네. 법대로 한다고 이렇게 이제 저희 과를 좀 무시를 했나 봐요. 그렇죠. 우리는 법대다. 법대다. 어디는 농대 뭐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생명력이 없는 곳에서는 법이 존재할 수가 없다. 고로 1차 산업 우리 농대가 존재하지 않는 한은 너희들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깨물지 말고 가라. 너희는 우리 안에 있다.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이겼죠. 지는 싸움은 안 합니다. 어떻게 또 때리셨나요? 아니죠. 예. 때릴 필요가 없죠. 스스로 꿇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제압을 그냥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대 오빠들 무릎 꿇었죠. 법대생들을 논리로 무릎 꿇히는 대단한 아니, 이야기죠. 1차 산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1차원적으로 하신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유칠선 씨의 애장품 여기 네.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이 물건입니다. 짜잔. 장군인데 짜자잔. 네. 저 지금 몸통이 네. 그렇죠. 평범한 장구가 아니고 아니죠. 굉장히 화려한 그림이 있네요. 네. 어떤 사연이 있는 장구죠, 이게? 이 단청을 제가 좀 배웠거든요. 네. 단청이요. 네. 근데 작년에 그 저 단청을 가르쳐 주신 저희 은사님이 영면에 드셨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그린 겁니다. 야, 저건 의미가. 네. 정말 대단하네요. 사실 근데 그 단청 굳이 배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풍물을 할 때 예. 저희 선생님도 그 단청 선생님도 풍물을 배우러 오셨어요. 아, 풍물을 배우러 오셨는데 이제 제가 종교가 그쪽이다 보니까 불교 쪽이다 보니까 네. 항상 접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익숙하고. 네. 항상 접하다 보니까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기술을 교환을 했죠. 선생님이 저 예. 단청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농악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재능 나눔을. 네. 교환. 단청하고 탱화하고 다른 점이 뭔가 네.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요? 네, 해설사시니까. 그 해설사 좀, 네, 버전으로 저희들이 내방객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와. 좋을 것 같아요. 와. 자, 우리 불화에는 크게 불화를 가지고 예? 불화라고 방금 뭐요? 하나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였는데. 네. 불화. 불화가 있는데 그 불화 안에는 장구를 좀 드려. 단청과 탱화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벽에 그려진 것 있죠? 네. 요걸 단청이라고 하는데 이 단청은 어디다 그려졌어요? 벽뿐만 아니라 나무에도 그려져 있잖아요. 네. 큰 나무가 상처가 나서 매끈하지 않을 때 그거를 메꾸는 역할. 또 그다음에 멀리서 봤을 때 위험 있는 건물이라는 걸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방부, 방충 효과가 있는 게 단청이에요. 그다음에 탱화는 네. 우리가 탱자가 한문으로 보면 그림 족자 정이에요. 걸 수 있는 그림. 네. 걸 수 있는 그림. 그러니까 종이에 그려서 천에 그려서 벽에다 거는 그림을 탱화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이 장구에 있는 그림은 이 나무에 직접 그렸으니까 네. 단청이겠네요. 단청 기법을 사용을 했죠. 우와, 우리 누나 짱이다. 우리 누나 똑똑하다. 누나라니. 저걸 이렇게 벽에 걸면요? 걸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걸면 탱화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탱화 속에는 또 비밀이 하나가 숨어 있어요. 인물이 들어간다라는 거. 부처님. 선생님 그럼 여기에는 인물이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건 단청이네요. 그렇죠. 야, 또 맞췄다. 좋겠다. 얘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네.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궁금증을 넓혀가는 네.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바꿔 말하면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이것저것.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떠세요? 둘 다죠. 둘 다. 네.
공부하고 싶어서 했는데 예. 이게 손에 딱 걸린 거예요. 예. 이렇게 걸리는 거야. 걸리는 거 순간에 움켜쥐는 거죠. 딱 치는 대로. 그걸 지금 다 한 몸에다가 쓸어 담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죠. 안 쓸어다니면서 그래요. 대학원을 또 네. 입학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제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문화관광해설사 범주에 생태 쪽이 들어가요. 아, 관광에. 거기 예. 안에 또 생태가 들어가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시관 안에서 해설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밖에서 필드에서 해설을 할 때는 그 문화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면서 접하는 건 다 환경 생태예요. 아,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자, 지금부터 뭘 보러 가시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가는 과정에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한 이 문화재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생태 환경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51입니다. 쭉 넘어서 51세. 지금 대학원에 네. 들어가셨단 네. 말이에요. 네, 생태를 공부를 안 하셨어도 네네. 뭐 그 간에 워낙에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네. 설명하시거나 이런 데는 충분하셨을 것 같은데 제 스스로 만족을 못했던 거죠, 내방객들한테. 야 히딩크예요? 뭐 항상 거기죠. 배고프다. 오늘 해설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네. 집에 와서 툴툴거릴 거 아니에요. 그랬어. 그러면 누가 내 삶이 피폐해져요. 그렇죠. 네, 내 삶이.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면서 그 노력한 거를 그냥 나눠드리는 거죠. 주변에서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만 좀 배워라. 그렇지. 좀 쉬어. 이렇게 좀 너무 유별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나요? 해요. 결혼을 했다고 하면 예. 그 내 옆집이 예. 남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데 이게 신경 쓰느라고 나 스스로한테 신경을 안 쓸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도 없고 옆집이도 없으니까. 아, 혼자시니까? 예. 나한테 투자하는 거죠, 다. 그 수다 떨고 노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훨씬 낫죠. 아닌가요?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 유칠선 씨는 뭐 결혼시키지 마라. 네. 이렇게 뭐 언니 오빠들한테 아니 무슨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하셨다고. 아니, 제가 승질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예. 성격이 엄청 급해요. 예. 제가 엄청 급하고 그다음에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나무래면 끝내 아버님한테 대들었어요. 아. 나 아닌데 왜 그러냐고. 결혼해서 만약에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이거는 지승을 못 이겨서 지가 넘어간다고 내비로 두라고. 지 하고 싶은데 내비로 두라고. 그러셨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결혼을 안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사람이 인연이 어떤 인연이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인연이 있다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애인은 있습니까? 애인은 다 있죠. 여기 계시는 분 다 내 겁니다. 저는 싫습니다. 그래도 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 겁니다. 사람들하고 있을 때보다 자연 속에 있을 때 더 편하세요? 그렇죠. 선생님. 그게 더 편해요. 훨씬 편해요. AI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게 AI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쯤 되면 거의 쌍안경 있죠. 필드스코프라는 네네네. 안경, 그 망원경을 들고 거의 밖에서 새들하고 놀고 자연하고 놀고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거의 편해요. 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보다 자연하고 부딪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렇게 자연과 함께하면서 내가 좀 배우는 점이나 느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으세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배신하지 않고 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먼저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어떤 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요거부터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연은 그러지 않아요. 네. 주는 대로. 땅에도 주는 대로 거둬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력들이 다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비는 애들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대학원 논문이 통과됐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예. 일단 박수를 저희가 보내드릴까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어. 어떤 내용의 논문을 쓰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에 쓴 논문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동미나리의 식물 사유학적 군락 구성의 특징을 썼어요. 왜 뭐라고? 왜 뭐라고요? 원래 논문들이 좀 이래요. 네, 뭐라고, 좀 뭐라고요? 딱딱해요. 다시 한 번만, 예. 동미나리의 식물 사유학적 군락 구성의 특징. 식물 사회학적. 예, 예. 군락 구성의 특징. 예. 사유학이라면은 쉽게 말해서 모여 사는 거잖아요. 예. 네. 사람도 사유학하면 사람도 모여 살고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식물들도 우리가 뭐 식물들이 이렇게 보면 아무데나 이렇게 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뭉쳐 살고. 아, 편가르기를 하나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편가르게 합니다. 나쁘다. 하지만 걔네들은 법이 필요 없잖아요. 다 알아서 정리가 조화를. 됩니다. 그 조화를 이루고. 그런데 동미나리가 멸종위기 2급 식물이에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인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런 그 식물들이 많이 멸종위기로 몰리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동미나리 서식지는 강원도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전라도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그걸 밝혀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이 동미나리는 먹으면 죽어요. 그 독이. 네, 독. 저기 소크라테스가 네. 사약을 받죠. 네. 그게 바로 동미나리지. 아, 그래요? 네. 이야. 네. 재밌네요. 동미나리의 서식지 남방 한계선 가장 살 수 있는 가장 남쪽의 선이 우리 백석제 있죠. 군산의 네네네네. 백석제. 네. 근데 백석제로 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논문에서 쓴 게 뭐냐면 동미나리 서식지의 남방 한계선 제일로 남쪽은 부안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걸 그냥- 밝혀내신 거예요? 네네. 네. 조사를 통해서. 근데 이게 또 재밌게 경상도 쪽은 이 동미나리가 서식하지를 않고 강원도 쪽하고 예. 충청남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 쪽. 길이, 이렇게 내려오는 네. 길이. 특이하네요. 네. 재밌네요. 예. 이 논문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전체 서식지를 저희가 찾아다녀서 일일이. 습지라는 습지는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얘가 여기 서식하고 있는지 예. 아닌지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전체 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게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이제 더 또 혹시나 해서 여쭙는 건데. 네, 혹시나 네 또 배우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있어요. 있으세요? 네. 드론. 드론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 정말 꼭 보고 싶은데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못하는 곳이 있어요. 이야, 설득력이 있네요. 네. 예를 들어서 탑이 있잖아요. 예. 탑이 제일 위에 위 부분인데 보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긴다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화재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얘가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암벽 있는 바위 부분. 인위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무인도 섬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무인도요? 네. 예. 실제적으로 배를 접안해가지고 올라가기라는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절벽 직각 수준이니까. 네. 그랬을 때 정말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계속 머릿속에는 휙휙하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면 네. 정말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이제 드론까지 다 배워서 뭐 이제 능수능란하게 네. 그 다음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 다음 계획은 노는 거예요. 뭐 하고 노시려고요? 그게 바로 나눠주는 과정에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칠선 씨 성격에
드론 배우면서 요걸 하다 보니까 또 요게 궁금해지네. 그렇죠. 맞아요, 분명히 또 그러실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공부해야겠다. 영상을 공부해야겠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공부하고 또 네. 공부로 얻어진 그런 경험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쭉 살고 싶은지 어떤 꿈?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 인생에. 네. 그냥 가장 평범하게 살아요. 한번 네. 누가 와서 나한테 손 벌릴 때 그거를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죽어서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정말 최종적으로는 같이 나누고 가장 평범하게 나누는 사람. 네. 그게 자, 마지막으로 우리 편찬위원들 오늘 유칠선 씨의 역사서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적고 싶으신지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를 한 편 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숨어서 울음길 가는 사람아, 다시 보면 그대도 이 땅에 어여쁜 꽃이려니 슬퍼 마라, 울지 마라. 어디에도 잡초는 없더라. 잡초라고 하는 시인데 인생을 굉장히 어찌 보면 모질게 잡초처럼 이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잡초는 없죠. 그렇죠. 잡초라고 하는 이름은 네. 없는 거죠. 네. 이 시가 선생님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어제 밤새면서 찾아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국민요정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 관광 해설 요정이다. 이렇게 또 별명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정인데 막 네. 칠선이 일곱 번째 선녀. 일곱 요정. 네. 사실 아직도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제가 하나 생각난 건 제가 호를 하나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국민 관광 해설 저는 요정이라고 앞에 하나 딱 호 하나 나왔고 붙여드릴게요. 비엔나 유칠선 선생님. 그 비엔나 소세지가 다 엮여 있잖아요. 예, 하나 엮이듯이 계속 엮으면서 사시고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맛있게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니까 즐겁게 먹게 되고. 자, 비엔나 유칠선 선생님. 막 던지는군요. 죄송해요. 사실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대표 편찬위원 한 분을 네.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세상에는 다 잡초라고 하지만 그거는 경제성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잡초가 바로 경제성 있는 식물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잡초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잡초로 인해서 이 세상은 생태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쪽으로. 백진건이요. 되게 이제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네. 본인하고 관계된 선물들을 가지고 네.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저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네. 그냥 땅이나 조금. 그러면 땅 문서를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우리 사투리로 땅이나 한 덤뱅이 이렇게. 그러죠. 네, 오늘 유칠선 씨와 함께한 시간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으로 삶을 즐기고 있는 유칠선 씨.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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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과 웃음, 재미와 감동이 어우러진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그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